자, 토론했어요 또? 토론하지 말라니까. 하나 두 개가 안 되셔가지고요. 두 개까지 안 되죠. 자, 다른 거보다는 넘어가고, 저 어디에 103페이지에서요. 103페이지에서 정리된 내용 중에서요. 동그라미 4번과 6번을 좀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4번은 행정처분 요 5개 중에서 간판을 떼야 될 경우는 등록 취소밖에 없다. 요거 4번 꼭 알아두시고, 업무 정리는 철거 사유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협회 통보할 행정처분 사항은 2개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그러니까 4번하고 6번. 협회 통보사항 6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협회 통보. 그러니까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가면 승계제도가 나옵니다. 승계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계제도는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개공인데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거예요 벌써. 그 효과라고 그래요. 업무정지 받은 효과. 불이익은 이런 불이익이란 뜻이에요. 효과가.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얻어맞은 날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녀요. 1년간. 1년간 승계해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받은 게 있으면 폐업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요. 요 폐업 기간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이미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는 걸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재등록 이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요때 하면 요게 지금 2번 얻어맞은 게 요거 저질렀을 당시를 쭉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받은 효과가. 그러면 이게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이 되니까 이거 대신에 뭐예요? 절등치. 그러니까 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폐업 전에 얻어맞은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재등록했을 때 요 얻어맞은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더 무겁게 재등록 이후에 가중처벌되게 만들겠다 이거지. 가중처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게 요때 한 게 아니고 요때 한 게 아니고 요때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쯤 하면 요게 아니고 그러면 요때쯤에 여기 가면 업무정지 저기 처음에 맞은 것 안 되군요. 잘못 봐서 여기 처음에 맞았어요. 여기 업무정지 받을 짓을 요때쯤 하면 요리 딱 내려보면 2번째 받은 영업정지는 아직 남았잖아 기간이. 첫 번째 받은 건 끝났죠 1년이. 그러면 업무정지 한 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것이 돼서 2번이야 2번. 그러면 이건 그냥 영업정지야. 등록 취소까지 안 가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얻어맞은 것은 불이익은 효과는 얻어맞은 날부터 1년 동안 하여간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고 지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효처일승.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니까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래도 틀리고 재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승계 그러면 그럴싸하지만 그것도 틀린 거야. 언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1년. 효처일승 이렇게. 그래서 지문 문제 나왔을 때 암기하셔야 되고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폐업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얻어 터진 날부터 1년이 됐냐 안 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 2개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거 하나 설명드린 거예요. 104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거 하나 설명드린 거고 이제 2번째 스토리. 2번째 스토리는 이제 위반행위를 승계하는 거야. 이것은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아니고 이 받을 짓을 한 거야. 아직 안 받았어. 받을 짓을 한 거야. 그리고 폐업을 했죠. 이럴 때는 폐업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을 위반행위를 했는데 폐업 기간에 따라서 재등록 이후에 때릴 수도 있고 못 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저질렀으니까 재가를 치러야지.
근데 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받는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 이때는 폐업 기간이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누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앞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얻어맞은 거예요, 효과. 두 번째는 얻어맞을 짓을 한 거야, 위반행위. 두 개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폐업했다고 등록하면 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 이후에 저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면 등록 취소. 저 폐업 전 위반행위가 영업 정지 받을 짓이면 영업 정지를 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길면 예외적으로 못 때려요. 이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 근데 자발적으로 폐업한 요 기간이 3년이 넘어가죠? 그러면 못 때려 이제. 등록 취소를 못해. 왜냐면 폐업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 취소 받아도 3년간만 고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3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때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폐삼취야. 그러니까 저지른 위반행위는 폐업 기간에 따라 때릴 수도 있고 못 때릴 수도 있고. 못 때린 경우가 더 중요하겠죠. 폐삼취. 만약에 폐업 전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받을 짓이에요. 근데 그 폐업 기간이 1년이 넘어갔어 이제. 한 2년 정도 폐업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업무정지 못 때려요. 잘못을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도. 그래서 이걸 폐일업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훨씬 중요하지. 그러니까 폐업 기간에 따라서 때리고 못 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2년간 폐업했어요. 그리고 재등록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 하게 해요, 못 하게 해요? 2년간 폐업했으면 해. 4년간 폐업하고 재등록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4년간 폐업했어. 그리고 재등록했어요. 뭐 등록 취소 하게 해요, 못 하게 해요? 못하지. 4년간 폐업했는데 폐삼취잖아. 3년 넘어갔으니까 등록 취소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폐업 기간에 따라서. 응? 다만 여기서 이제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2년간 폐업했다 그러면 재등록 이후에 여기는 등록 취소를 갖다가 일단 할 수가 있어.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야 될 거죠? 근데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질 않고 자발적인 폐업 기간 2년, 자기가 알아서 2년 동안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2년을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 빼준다고 이게. 그게 합리적이겠죠? 요건 격가지요.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했을 때 때리고 못 때리고 이게 본론이야, 본론. 때릴 때도 있고 못 때릴 때가 있는데 이건 때려. 3년 안 넘었으니까. 대신 이제 요거 살짝 빼주니까 결격사 기간이 3년이 안 될 수도 있겠네. 빼줘서. 근데 이게 4년이면 어떻게 돼 이제? 아예 못 때려, 아예 못 때려. 다시.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받을 짓이요. 근데 자발적으로 6개월 동안 폐업을 했어. 그럼 재등록하면 저 영업정지 받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받을 업무정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정지 받을 위반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업무정지 때리게 해요, 못 때리게 해요? 때릴 수 있지. 폐일업이니까 1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지. 그럼 업무정지 때렸을 때 결격사유기간은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겠죠. 다만 처음부터 영업정지 때릴 때 요거 생각해서 때린다고 이제. 6개월 동안 했으니까 원래 6개월 업무정지 한 5개월 때리려고 그랬다.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해서 한 업무정지 한 2개월 때린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격사유 기간은 그 2개월이 되겠죠. 어쨌든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2년간 폐업을 해서 그리고 재등록을 했죠. 요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게 뭐예요? 폐일업이지. 폐삼취구. 여기가 본론이란 말이에요. 못 때리는 게. 때리고 못 때리고가 본론이라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요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위반행위 승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은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 전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때릴 때는 당구장 표시 있는 것처럼 폐업의 기간도 고려하고 사유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유도 고려합니다.
특히나 폐업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는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3년에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뺀 기간 동안 결격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 뜻이야. 자, 근데 바로 B번 폐업 기간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뭘 못 때리고요? 등록 취소 못 때리고 폐삼치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뭐예요?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되죠. 폐일업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아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해도 3년이 훌쩍 지나가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시효제도하고 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시험지 지문에는 같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삼합을 못 먹습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폐일업 업무정지 못 때린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합이 업이니까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리고 이건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린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요 1년은 폐업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폐업기간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지나가면 시간 지나갔다 해서 업무정지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폐업 안 하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폐업을 안 해. 그럼 3년을 꿋꿋이 버텨야 돼. 그래야 업무정지 못 때려. 근데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폐업한 기간이 1년만 넘어가면 끝이야 그냥. 그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 내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3년을 버틸 건지 폐업해서 1년을 넘길 건지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돼. 손님하고 와. 돈이 잘 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폐업을 해? 버텨야지. 3년을 꿋꿋하게 버텨야 3년 지나면 그래서 좀 길잖아요 그게.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 버티니까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되고.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게 맨날 팔이 날리고 있어 지금. 그럼 뭐 그거나 똑같잖아. 그러면 폐업을 하면 단축할 수 있잖아. 그죠? 제 아는 사장님이 두 번째 케이스를 택한 거야. 응?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구청에서 업무정지 때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속사정이 있지.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가르쳐 줬어. 3년 버티실래요? 아니면 폐업하고 1년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후자를 권고해 줬다니까. 구청에서. 자기들도 이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갔죠. 그러면 업무정지 안 때리고 그냥 지나가 이제. 그게 폐일업이에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더 실감나 그게. 응? 폐일업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봅니다. 협회가 나오려나? 협회. 자, 협회 보시죠. 협회까지 이번 시간에 봐야 되는데, 협회는 누가 만든 단체입니까?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협회게요? 제일 위에 첫 줄.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요? 사단법인. 자, 근데 거기에 부칙개공도 협회원이 될 수 있나요? 협회는 원래 공인중개사협회죠. 이렇게. 공인중개사입니까? 부칙개공? 아니죠. 그래서 가로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예외를 둔 거예요. 그래서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공이긴 하지. 그런데 좀 요상하게 협회원으로 인정 이렇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밑줄 그은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무슨 법이냐? 사단법인. 그래서 혹시 협회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모자라면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뜻이야? 예. 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조합에 관련된 조문을 써먹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밑에 XX 써놨죠? 예. 됐고요. 밑에 설립 절차 나옵니다. 협회는 만드는 절차가 4단계 절차. 정창인 등 이렇게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그 다음에 설립인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정창인
인등 4단계. 다시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등기 4단계를 딱 거치면 시간적으로 거치면 설립등기까지 끝나면 협회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성립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가 받았을 때요. 인가는 누가 인가를 내주죠? 국장이 인가를 내주는데 그래서 인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가 받았을 때는 아직 협회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가 받고 나서 서울시에 가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이에요. 끝. 이렇게 4단계. 자, 근데 핵심은 이 숫자예요. 숫자. 자,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는 벌써 600명? 3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때가 600명 이상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그죠? 그래서 여기 300, 600, 120. 이 숫자 기억하라고요. 숫자 맨날 나와요, 맨날. 300, 600, 120. 예? 여기 300에서 이제 두로 배로 올라갑니다. 정창, 인등. 암기하시고, 정창, 인등. 300, 600, 그 다음에 120. 20이라는 숫자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 도별로 20명 이상이야. 서울은 100명 이상이고. 그래서 300, 600명 이상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0, 600, 120. 숫자 위주로 출제합니다. 여기서는. 자, 넘어가시고. 협회 조직에서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협회 조직상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옆에 조직을 보면 여기가 여기가 서울시 지부 은평구 지회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시 지부 은평구 지회 딱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본부가 있어요. 주된사무소. 요게 이제 지금 현재는 봉천동에 있어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둔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어요. 제주도도 가능해요. 그런데 요 지부는 시도 안에 설치하는 거고요. 요 지회는 시군구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요 주된 사무소는 아무 데나. 그래서 여기 핵심 뭐냐 조직에서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를 딱 기억하시고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 지회는 은평구 지회니까 시군구청장한테다가 설치 신고 이렇게 하는데 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걸 지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걸 지회, 시군구를 다른 말로 등록관청 이렇게 해요. 자, 요걸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요걸. 그래서 가로 1번 조직에 보면 주된 사무소는 이제 제한이 없고요. 어디에다 다 둘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 이렇게. 요거. 그래서 자, 협회는 지부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지부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 지회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써먹어야 돼요. 은평구 지회니까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은평구 지회니까. 그 다음에 은평구 지회는 어디 가서 만들었을 때 설치신 거예요? 은평구청장. 서울시 지부는 어디 가서 설치신 거예요? 서울시장. 그러니까 가로 2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로 2번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우리 개공은 반드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꼭 가입할 건 아니고 가입 안 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밑에 협회 업무. 크게 보면 협회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본래 업무가 있고 본래 업무. 이게 고유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탁 업무가 있죠. 수탁 업무. 수탁 업무는 협회 업무 중에서 원래 협회 일이 아닌데 맡아서 하는 업무죠. 그 대표적인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맡아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뭐가 있어요? 이런 실무교육이 있죠. 연수교육도 맡아서 합니다. 직무교육도 맡아서 해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맡아서 하는 이런 교육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등. 응? 돈벌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2번을 먼저 보셔야 돼. 제일 밑에 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것은 협회의 고유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수탁 업무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고유 업무 쪽에 들어간 것 중에 쫙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 정보 제공이에요.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고유 업무에 들어가요. 그래서 협회가 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방이라는 사이트라고 그랬죠. 정보망의 설치 운영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 이렇게 되죠. 얘는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부동산 정보 제공은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정보 제공이죠? 경영정보 제공. 중개법인은 협회 업무에 들어간 것은 부동산 정보 제공. 매물 정보 제공을 얘기하는 거 이게. 매물 정보. 한방이나 사이트. 그 다음에 본래 업무 중에 제일 이게 본격적인 업무가 바로 뭐예요? 공제사업. 좀 이따 봐요. 공제사업은 협회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공제사업이 이제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공제사업 돈벌이가 엄청 되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6번 보면 공제사업이다. 근데 이러한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이래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영리사업인데 수익사업이죠. 못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다 쓰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 돈 벌어가지고 쟁여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돈 벌어가지고 회원들 복지 향상에 다 쓸 거다 이런 것이. 벌긴 벌어요. 수익 사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비영리 사업이고, 요거 빗자를 빼가지고 출제 한번 한 적 있어. 영리 사업이라고. 기가 막히죠? 비영리 사업이에요. 근데 빗자를 빼고 영리 사업으로서 뭐 이렇게 낸 거야. 에? 참. 여러분 속이려고 가지고 그냥.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합격해야 돼. 딱 60점으로 합격해버려야 돼. 그게 최고야, 최고. 60점으로. 90점으로 합격해봐. 이거 점수 나면 억울해. 예? 그러니까. 근데 딱 60점이면 또 발표 날까지 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한 2개만 남기면 돼. 그래가지고 빨리 합격해버려야지. 그래야 복수예요. 이건 최고의 복수. 빨리 합격하는 게. 자, 거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있는데 거기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회원의 자질 양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라고 돼 있죠. 이 교육은 이거하고 틀려요. 여기 무슨 교육이냐면 뭐 풍수지리 교육 뭐 이런 거예요. 예? 풍수지리 교육 무슨 재개발 재건축 교육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본래 업무에 들어가요 이런 거. 교육은 근데요 실무교육 앞에 글자가 붙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무슨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는 쪽 갑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실게요. 공제사업 여기가 조문이 많죠. 자, 제일 위에 있어요.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더라 비영리사업이더라. 비영리사업이더라. 이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약관 만드셔야 돼요. 그 공제약관을 공제규정. 공제규정 누가 만들어요? 지금 가로 2번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107페이지 가로 2번 보고 있어요. 위에.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야 되겠다? 승인이다. 공제약관은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라고 그러면 누구의 검사를 맡아야 되겠다? 국장의 뭘 받으셔야 돼?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인가가 아니고 뭐야? 승인 이렇게 되죠. 그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하려면 책임준비금을 착실하게 적립해 둬야 돼요. 사고에 대비해서. 이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밑에 나오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얼마? 10 이상이다. 그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10 이상. 근데 책임준비금이 100분의 10 이상. 이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협회 총 수입 아니고요. 협회 수입 중에는 공제료 수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교육 수입이 있고요. 임대 수입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빼고 공제료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쌓이게 되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전용하려면 또 누가 또 오케이 해줘야 돼요? 국장의 승인이다.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적립 비율 알아두시고 가로 3번에 보면 밑줄 그어져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권자 있을 때는 국장에 뭘 얻어야 되겠다? 승인 얻어야 되겠다. 이게 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공책 승인 하자고요. 공책 승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책 승인. 공이 뭐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그죠? 누구의 승인을 받으셔야 될까? 국장. 책이 뭐요? 책임 준비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그때도 뭐요?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이렇게. 여기서 승인인데 요걸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 그 다음에 요 승인은 국장이 해주는 거죠. 금감원장이 나오거든요. 금감원장의 승인 그러면 X예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장. 국장의 승인. 공책 승인. 국장. 승인 나오면 이건 국장이에요. 법에서 우리 법에서는 승인 나오면 다 국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기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중에 보면 지급 여력 비율 볼게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얼마요? 100 이상. 빵빵 나오죠?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되고요.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운용실적 공시라고 나오죠. 요게 협회는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얼마 들어와가지고 얼마 지출됐고 얼마 남았고 이득 얼마 받고 어디 투자해서 얼마 손실 받고 얼마 이득 받고 그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것은 누구 보라고 공시하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죠. 공제로 낸 사람들을 보고 보라고 공시하는 겁니다. 돈 얼마 남았다고. 언제까지 공표합니까? 언제까지 운용실적 공표해야 돼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이내 공표죠. 3개월에 3개월. 3개월 물어보죠. 그래서 그 두 군데 밑줄 그어놨잖아요. 조심할 거 다시 조심할 거. 어려운 게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년 공시하잖아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요? 3개월 내에 공시하는데 그때는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거예요?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일반인 하면 X. 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공제 계약자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공제 계약자. 개공도 X예요. 왜 개공한테 공시한다면 틀릴까요? 가입하는 개공 있잖아요. 맞았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한테 공시합니다. X. 일반한테 공시합니다. X.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문제를 다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그걸 발췌를 해요. 문제집을 다 자기가 사갖고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문제를 이렇게 괜찮다 싶은 문제를 이게 아이디어 얻어서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출제원들도 다 이제 그렇게 컨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시중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개공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예? 일반인도 X, 뭐가 받는 거예요? 공제계약자.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공제 든 사람만.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시냐면 이제 왼쪽 페이지 가보세요. 108페이지. 운영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별표가 3개 돼 있죠? 운영위원회는 자, 저기 앞에서 나왔던 정책심의위원회하고 2개가 이제 조금 구별이 돼야 돼요. 자,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운영위원회가 이거예요. 그 위치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위원회예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 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협회 내부에 있어요. 협회 안에 있어요. 얘가. 그래서 공제사업을 감시해요. 감시 멋지게 잘하겠죠? 네. 뭘 잘해 이걸. 협회 내부에 있으면 협회 회장이랑 있는 사람이랑 다 잘할 텐데 감시가 되겠냐고 이게. 형편없겠지. 뭐 형편없다니까까지는 그렇고 하여간. 그렇죠. 어쨌든 내부 감시 기구인 걸 딱 전제를 해야 돼요. 요 그림에서. 그러면 이제 가봐요.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둔다? 협회에 둔다. 내부 기구니까 국토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운영위원회는 내부 감시 기구인 걸 딱 생각하셔야 돼. 협회에 둔다.
감시하는 거니까 둘 수 있다요, 둔다요? 둔다. 필수적으로 감시해야 돼요. 둔다 이렇게 얘기지. 예? 예. 감시 안 하면 그러니까 당간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이렇게 저기 뭐냐 작은 놈도 감시 안 하고 해주잖아. 맨날 유튜브 보는 거야. 지가 얘기하더라고. 얼컥견에 나온 거야. 독서실에 갔는데 애들이 다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거야. 독서실 가면 뭐 하냐고요. 에? 그래 이놈이 처음에는 이 저 노트북을 안 가지고 왔어.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동영상을 듣는다고 하면서 강의 끊어달라고 해서 제 그걸로 끊어줬거든요. 이 사람이 뭐 강의를 잘한다는 거야.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잘한다고 막 그리고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강의는 안 듣고 독서실로 계속 유튜브만 보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오고 이런 거야. 방학 때 들통나서 그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독서실 안 가더라고. 그 말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감시해야 됩니다. 둔다.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보면 남이 감시하는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집구석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나요. 응? 하루 이틀은 잘 버티잖아요. 그 다음에 망가져.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지. 집구석에 처박히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남이 보는 독서실, 도서관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돼. 예? 독서실보다 저는 도서관이 더 좋다고 봐. 왜냐면 도서관은 이렇게 누가 쳐다보잖아? 그러면 그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한다고 이게. 돈다. 그 다음에 감시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감시해야 되겠죠. 눈동자, 감시해 눈동자. 19명 이내, 19명 이내, 19명 이내, 19금, 감시, 19금, 19금, 감시, 19금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9금이 뭔지 무슨 말인지. 19금. 19명 이내.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다 어떻게? 호선이죠? 호선이 뭐야? 반장선거. 반장, 부반장이야. 호선, 그러면 반장선거, 반장, 부반장.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있어.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명위원이 대신하지. 근데 여기는 지금 호선 나오는 순간에 반장선거, 부반장,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생각하시면 돼. 포함해서 19명이네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딱 한 번은 연임할 수 있죠. 이 감시할 거니까 연임은 원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감시할 수 있으니까 4년 해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1명 들어가요. 이 공무원이 꼭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봐. 그래서 여기 국토부 공무원이랑 협회 저 임원들 이런 사람들 친해요. 안 친할 수가 없어. 서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서로 막 다 막 서로 도와줘. 공무원 전화해가지고 뭔 일일 때 협조 요청하고. 그러면 또 이제 협회 임원이나 회장 쪽은 뭐야 공무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뭐 좀 하자고 그러고. 상부 상조. 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 당연히 회장 운영위원 자격이 주어지고 협회 임원도 당연 임원 중에 일부가 운영위원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 내부자들도 참여해요. 근데 협회 내부자는 전체 운영위원 중에 3분의 1 미만이 돼야 돼. 요거요. 5회 시험 내놨어 이거요. 3분의 1 미만 돼야 돼. 3분의 1 미만이. 그러니까 협회 출신이 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3분의 1 미만. 그리고 이제 여기 운영위원 자격 있는 사람 중에 보면 금융 전문가는 전직, 현직 다 껴줘요. 현직도 되고 전직도. 소비 전문가 있죠. 소비다 단체에서 막 일하는 그런 그런 뭐라 그래? 여성단체 회원 있잖아요. 소비다 운동 많이 한 사람. 그런 여기 임원급이에요. 둘 다. 직원은 안 쳐주고. 그런데 임원인데 여기 현직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을 했던 그 아주머니분이 끝내고 집으로 가죠. 돌아가셨죠. 집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현직일 때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금융 전문가는 전직도 인정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공제사업이거든요. 공제조합. 공제가 이제 보험의 일종의. 공제조합 경력자도 껴주는데, 경력기간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5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하고 막 그럴 때
회의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뭐예요? 회의를 열죠? 회의 열 때는 무슨 과반수? 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 근데 의결할 때는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 과반수의 다 과반수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찬성으로 의결. 찬차. 그러니까 의결하려면 땅땅땅 의결하려면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야. 치자 두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출석 과반수의 뭐예요? 찬성. 여기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여는 거고. 무슨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두 개가 비슷한 게 나오면. 그러면 요것이다 그러면 의결은 무슨 과반수죠? 출석 과반수의 찬성. 치읓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억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108페이지에 쭉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면 요거 나오죠, 이제. 다 했네요. 아까 요 협회 내부에서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가 운영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명 이내 이렇게 했었는데 외부에서 감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요 금융감독원장 국장인데 원래 감독의 주체는 국장이에요, 국장. 외부 감시기구는 누구예요? 국장 이렇게 되지. 외부는 국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국장이. 근데 국장이 요 공제사업은 특히 이제 비리 같은 거 회계 처리가 이제 문제가 돼요. 회계 장부 처리. 근데 회계 장부를 들여다봐도 국장이 그 내용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몰라요. 비리는 다 저기에 이제 증거가 남을 텐데. 그걸 들여다보는 전문가 바로 그 유명한 금융감독원장. 지금 이게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 이거야 됐어요, 이번에. 근데 그 검사가 회계사 학증이 있어. 공인회계사 학증이 있는 사람이 이게 검사예요.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검사는 맨날 이런 것만 수사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잘 보고서? 응? 비리 같은 거. 이제 죽었어, 이제 협회. 지금 이게 대상이 아닐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마 여기 저 금융감독 여기 이제 뭐 조사부 이런 데 보면 이제 파견 검사들 좀 나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센 사람들을 붙였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이제 감시하면 이제 비리 다 드러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참 금감원장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니 이번만 무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금감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회계장부 갖고 와 해서 장부 떠들어서 비리 있으면 일러주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조사 검사할 때.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7번을 별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109페이지 가로 7번 별표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협회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검사할 수 있다. 국장이 반드시 부탁했어야 가는 거예요. 국장의 요청도 없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함부로 막 여기 드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조사 검사 결과를 이렇게 말은 없지만 알려주겠죠.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 갖고 고쳐 저놈 징계해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다고요. 이거 누가 해요? 국장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개선명령 국장이 합니다. 읽어보면 국장은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치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시험 문제는 금감원장이 개선 명령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X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시정명령, 징계 해임 요구 또 나옵니다. 가로 9번에. 자, 국장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정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 또 이거 전부 다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 시험에서는 금감원장이 한다고 바꿀 거예요. 보나마나. 그거 딱 대비하시고. 어? 무슨 소리야 이게?
태풍이 와요? 자, 110페이지 갑니다. 110페이지 가시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귀도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박스 테이프 뛰는 소리가 나요. 누가 박스를 테이프를 뜯어요? 아, 밖에서? 아, 그래요? 깜짝이야. 자, 협회에 대한 감독 관청은 누굴까요? 협회는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 감시합니다. 감시하는데 협회 지부나 지회도 싹 누가 감독해요? 국장이. 그게 핵심이요. 서울시 지부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감독하는 거 아니고, 은평구 지회라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감독하는 거 아니고, 다 누가 감독해요? 국장이. 그래서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보고 총회에서 요거 의결한 내용이 있죠?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해라? 네, 언제까지 보고해요? 지체 없이 보고해서 보고받아서 뭐 하려고요? 감시하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요. 가로 2번에 보면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보고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가 나올까요? 다 했고. 아, 교육으로 갑니다. 예. 교육은 우리 앞쪽에 있는데 어디 있냐면요. 저기 88페이지. 자, 교육이 네 가지죠. 자, 먼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까지 요거까지 보고 쉴 거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시장에 들어올 때, 중개업 시장에 들어올 적에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이거 받아야지만 창업할 수도 있고 취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무교육은요. 누가 실무교육을 받는 거냐? 창업할 사람이에요. 어? 오픈할 사람, 아니면 소공으로 취직할 사람. 두 부류요. 그럼 창업할 때는 중개법인이다 그럴 때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될까? 중개법인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 전원. 여기 핵심이죠. 그러니까 중개법인 차릴 때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 전원이 받는다. 전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있을 수 있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도 실무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전원이 다 받는 거다. 분사무소 차릴 때는요. 책임자 받으면 되지. 그럼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아요? 받아야 되죠. 이유는 소공될 거니까 받는 거지. 요게 가로 1번 지금 내용이에요. 가로 1번 내용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창업할 사람, 취직할 사람이 받는 거다. 이게 뭐예요? 실무교육. 그때 가로 2번 실무교육은요. 거기 있는 것처럼 등록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받은 걸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소공 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을 써먹을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은 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바꾼다고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그러면 X, 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는다 그러면 X, 뭐뭐 맞아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빨 싸움이 이렇게 되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로 4번에 보면 실무교육은 뭘 가르쳐 주겠대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요? 법률 지식. 요거 핵심 시험에 나올 거예요. 법률 지식, 중개나 경영 실무, 직업 윤리, 그쵸? 교육 내용이 그때 교육 시간이 뭐예요? 이빨 싸움이 중인회까지 이빨 싸움이 이렇게까지. 자, 그런데 이제 가로 5번에 보시면 실무 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면제받나요? 폐업하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창업하거나 취직하거나 그럴 때 면제죠. 소공으로 일하다가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자, 답을 해보세요. 소공으로 일하다가 고용관계가 끝나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면제지, 면제. 이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소공으로 취직해서 일하다가 잘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자기 사무실을 오픈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등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고 했을 때 실무교육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받는 거예요? 면제 받는 거예요? 면제지. 그것도 면제지. 소공될 때 받는 실무교육이나 개공으로 창업할 때 받는 실무교육이 내용이 똑같거든. 면제지. 예,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직무교육이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소공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보조원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뭐 언제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의 이 직무교육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똑같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면 직무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이 할 수 있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직무교육은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니까 그냥 직업윤리 등.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짧아요. 서너 시간 정도. 그러면 직무교육 끝. 서너 시간 정도 끝. 그죠? 네. 요게 직무교육. 근데 이런 직무교육도 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잘려서 끝나고 나서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요? 면제. 필요 없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잘린 사람이요. 종료됐어요.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그러면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지. 응? 보조원에서 보조원 갈 때는 이제 면제가 되지만 보조원하고 저 소공은 다르잖아. 소공 되려고 한다면 뭐예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